야, 됐어. 애 안 봐줘. 데리고 가던지 시댁에 맡기든지 알아서 해. 엄마,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너흰 기분 예의가 없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야? 엄마, 엄마 정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결혼 전이랑 똑같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놀고 먹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도 너랑 가까이 사는 거 스트레스야. 이제 그럼 부탁하지 마. 제발 엄마.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는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이명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4살 된 손주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은 제 외동딸이라 정말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 근처에서 살게 되었는데 자주 전화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는 둥,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둥.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 근처에서 살던 딸이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하기로 했어. 어디로? 엄마 집 2층 빈집 나왔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이 시댁 근처에서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응, 엄마. 시댁 근처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편할 것 같아. 그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마침내 딸이 제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딸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사 준비는 다 됐어? 응, 다음 주에 이사해. 엄마도 도와줘.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딸 고생 많았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요. 이사 당일 저는 딸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집 정리까지 해줬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침마다 딸이 내려와서 인사하고 가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엄마, 안녕. 그래. 우리 딸 아침은 먹었어? 아니, 바빠서 못 먹었어. 그럼 앉아서 먹고 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고마워, 엄마.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딸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가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치며 반찬이며 늘 싸서 올려보냈고요. 사위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어요. 역시 장모님 김치네요. 장모님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주 등원도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딸이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아침마다 손주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맡기고 오는 것도 제 일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도 데려다 줄 거야? 그럼 우리 예쁜이 할머니랑 같이 가자. 좋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런 손주를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미묘한 변화여서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집 비밀번호 뭐야? 급할 때 들어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왜? 무슨 일인데?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가 안 계실 때 뭔가 가져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일로? 예를 들어서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약을 가져와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가족인데 뭐 어떻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딸은 제가 없을 때도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리 연락이라도 했는데 나중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필요한 걸 가져가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들어둔 김치찌개며 밑반찬이며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그리고 반찬통도 비어 있고 심지어 제가 아껴두고 있던 과일까지 없어진 거예요. 딸에게 전화했죠. 야, 너 우리 집에 왔었어? 응, 잠깐 들렀어. 엄마가 반찬했길래 좀 가져갔어.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다 가져가면 엄마는 뭘 먹고 사냐? 엄마야 금방 또 만들면 되잖아. 우린 바빠서 못 만들어. 바쁘면 사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 걸 다 가져가? 엄마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왜? 화났어? 이런 식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만 애 좀 봐주라. 언제까지? 금방 올게. 1시간 정도? 뭐 하러 가는데? 친구들이랑 좀 만나려고.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 하지만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약속들을 하나둘씩 취소해야 했죠. 미안해. 손주 봐줘야 해서 못 가겠어.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해줬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명희야, 너 요즘 딸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때도 딸을 감쌌어요. 뭘 휘둘려. 손주 보는 게 즐거운데 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딸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딸네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이런 핑계만 대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지금 난리야. 나중에 좀 치우면 초대할게. 언제? 다음 주쯤? 다음 주엔 가도 돼? 아, 그때도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기다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그 다음 주가 되어도 초대는 없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엄마가 보면 창피해. 뭐가 창피해?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하겠냐?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초대하고 싶어. 그런데 정작 딸은 제 집에는 아무 때나 와서 뒤져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위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축구 시합이 있는데 2시간만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올 때 치킨 사올게요. 축구 시합. 네, 회사 동호회에서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경기거든요. 2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안 될까요? 2시간이라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치킨도 사온다고 하니까요. 그래, 알겠어. 정말 감사해요. 진짜 2시간만요. 치킨도 맛있는 걸로 사올게요. 응, 가서 재밌게.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결국 취소해야 했어요. 손주를 두고 갈 수도 없고요. 중간에 전화해서 언제 올지 물어봤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곧 가요.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3시간 반 만에 사위가 나타났는데 치킨은커녕 빈손으로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늦어져서. 치킨은? 아, 그게 깜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고는 아이만 데리고 후딱 사라져 버렸어요. 사과라고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직접 따지기도 그렇고 그냥 속으로만 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손주 가방을 놓고 갔더라고요.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가져가야 한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가방 꼭 필요해. 갖다 줄 수 있어? 무슨 가방? 체육복 가방. 내일 체육 수업 있는데 꼭 가져가야 해. 알겠어. 올려줄게. 고마워. 엄마가 최고야. 그래서 처음으로 딸네 집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정말 난장판이었거든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설거지는 며칠치가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바닥에는 온갖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이 장난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로 놔둬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아, 엄마 왔어? 좀 지저분하지?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보는데 딸이 그렇게 바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주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요.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쇼핑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엄마가 좀 도와줄까? 정말? 고마워. 사실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겠어. 애가 사는 집인데 이래서야 되겠어? 깨끗하게 치워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날 딸네 집 청소를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켜주고 바닥 청소까지 했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더니 집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와, 엄마. 정말 깨끗해졌다. 역시 엄마야.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정리하면서 살아. 아이 있는 집이 이렇게 더러우면 어떡해. 응, 알겠어. 앞으로 신경 쓸게. 그런데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딸에게 뭔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켜? 내가 언제 고생시켰어?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좀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까지 하시게 하면 되겠어? 그럼 당신이 하든지. 이 많은 걸 나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그러더니 사위가 딸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부부싸움까지 일어나고요. 내가 그냥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만났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평소에 가끔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웃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님이랑 싸우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따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엄청 짜증내며 가더라고요. 뭔가 화나 보이던데,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따님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대화하시더라고요. 무슨 대화요? 어머니가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았거든요.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자주 안 와서 편했는데, 친정 엄마는 매일 보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다. 뭐든지 자기가 다 해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매일 올라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진짜 짜증난다. 결혼 전이랑 똑같아라고도 했어요.
제가 언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나요? 오히려 제가 다 해주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물으실까봐 말씀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성껏 도와주고 밥도 챙겨주고 손주도 봐주고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딸에게는 잔소리고 간섭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딸이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런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나섰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이웃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반나절만 애 좀 봐줘. 결혼 기념일이라고요? 자기들은 좋은 시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에게 험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이에요. 반나절이 몇 시간인데? 한내 5시간? 저녁 먹고 올게. 너희 결혼 기념일인데 왜 내가 애를 봐줘야 해? 엄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시댁은 멀잖아. 그럼 같이 데리고 가든지. 결혼기념일인데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 재미없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왔거든요. 뒤에서 험담한 것도 생각나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도 생각나고. 야, 됐어. 애 안 봐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데리고 가든지 시댁에 맡기든지 알아서 해. 엄마 진짜 화났어? 뭔 일 있어? 평소랑 다르네. 너흰 기분 예의가 없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엄마,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 네 자식이긴 내 자식이냐? 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엔 잘 봐줬잖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다 쏟아냈거든요. 네가 동네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뭘 안다고? 친정 엄마는 매일 보니까 잔소리가 많다고. 간섭이 심하다고. 그게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한 말 맞잖아. 그때서야 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엄마, 그건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거야. 진짜 의미는 아니었어. 푸념. 네가 한 말이 푸념이야? 그럼 진짜 의미는 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왜 뒤에서 그런 말을 해?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한테 이제 그런 부탁하지 마.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나도 너랑 가까이 사는 거 스트레스야. 엄마, 시댁 식구들은 자주 안 와서 편했다고? 그럼 시댁에 가서 살아. 딸은 완전히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결혼 전이랑 똑같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놀고 먹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네 남편도 마찬가지야. 부탁할 땐 사정사정하면서 약속은 제대로 안 지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정말 미안했어. 미안하면 다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 지금까지 조심 안 했다는 얘기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얼마 후 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사위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줘.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손주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요. 그 목소리를 듣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왜 안 나와요? 할머니 아픈 거예요? 손주의 순수한 목소리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딸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딸이 아무리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사위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사과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딸과 마주쳤는데 딸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했어요. 딸은 몇 번 더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무시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주와 마주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오려고 하는데 딸이 얼른 손주를 붙잡더라고요. 안 돼. 가면 안 돼. 왜? 할머니인데, 그냥 나중에. 할머니, 할머니, 손주가 계속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한 번 선을 그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은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화 풀고 얘기해줘.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저는 모든 문자를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사위도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손주가 복도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손주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딸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해요. 결혼 전이랑 똑같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놀고 먹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사실 손주가 보고 싶은 건 정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손주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작은 손이 저를 꼭 껴안던 모습이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했던 목소리가 생각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뒤에서는 잔소리 많다고 간섭이 심하다고 험담을 하고 그런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며칠 전에는 딸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할머니가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딸이 사정을 얘기했나 봐요.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집에도 앞으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눈치채셨나 봐요. 혹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아이가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팠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장모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6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딸내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손주 목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 감정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